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정전 제3 수행편 11장 계문에 들어갈 것인데요. 이 계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태산 대종사의 계문 관련 법문을 살펴볼까 합니다. 원기 14년도 그러니까 시창 13년도 사업보고서, 옛날에는 시창이란 말을 썼죠. 창립해서 시작한 그 13년도의 사업보고서에 전음광 선진께서 수필한 소태산 대종사의 이 법문이 있는데, 이게 시창 13년도 사업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어요. 사업보고서에 이게 수록됐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이 제목이 어떻게 수록되어 있냐면 계문의 공덕과 그 실행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법문이 계문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제1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문을 우회하고 계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소태산의 계문의 뜻을, 소태산 대종사의 계문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기 13년이죠. 시창 13년은 원기 13년이니까 1928년 법문으로 추정됩니다. 이 법문을 쭉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느 날 종사주,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이시죠. 종사주 영산교당. 자, 이 영산교당이 어딜까? 자, 영산교실, 교당이 아닙니다. 영산교실. 이게 구간도시를 지금 영산원, 그러니까 도토레미로 옮겨와서 그것을 영산원이라고도 하고 여기를 영산교실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때 건물을 세 채를 짓는데 영산원 옆에 학원실을 쳐요. 그래서 저는 영산원과 학원실을 그 일대를 통틀어서 영산교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영산교실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 근처 회원 남녀 합 40여인이 되고, 그곳에 40여인이 모였다는 거죠. 그 중에는 동관, 그러니까 그 영산원 그 사무소, 그 영산원 도량의 식구들이죠. 동관, 임원, 제시도 다 열석, 같이 줄을 맞춰서 이렇게 참석했다는 거죠. 열석되었었다. 그 모인 40여 회원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진실한 회원들인 동시에, 그러니까 불법연구의 회원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의 진실한 소작인이란 건 뭐예요?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내는 사람. 요즘으로 보면 임차인들, 뭔가 이렇게 그 건물을 빌려서 뭔가 장사를 하고 이런 사람까지 요즘 해석으로 이렇게 포함할 수 있겠죠. 소장인들이다. 교실 전면에 있는, 그러니까 그 영산원 그 전면 있죠. 앞에 있는 전면에 있는 대소원답, 정관평이죠. 이 대소, 큰 원답, 작은 원답 이렇게 불러요. 큰 원답은 번지수가 180-1번지예요. 우리가 옥녀봉 쪽에 넓게 있는 게 지금 큰 원답이고, 작은 원답은 지금 영산원 앞에 지금 우리가 그 선진포 가는 길 그쪽에 있는 건데, 이게 번지수가 2-5, 16-1 이렇게 두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소원답은 다 회원인 소작인들 손으로 갈며 심으며 가꾸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큰 원답, 작은 원답, 보은강을 기준으로 이쪽에 작은 원답, 저쪽 건너편에 큰 원답, 여기를 우리 회원인 소작인들이 갈고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소리죠. 자, 그때 종사주, 소태산 대종사 계시죠. 종사주께 없어 보통부 10개를 들으사. 이게 옛날에는 보통급이라 않고요. 처음에는 보통부라고 했어요. 보통부 10개를 들으사. 그러니까 들으사 이 말은 제시해서 이런 말입니다. 들으사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군이요. 제군이요 말할 때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제군이 만일 진실한 회원이 되어 대사업을 성취코자 하며 진실한 소작인이 되어 논과 밭을 많이 얻어 벌고자 하며 진실한 사람이 되어 자기를 위하고자 할진대 반드시 이 10계문의 뜻을 알아 실행하여 보라. 이 10계문인 게 보통부 10계문이죠. 보통급 10계문이죠. 참 재밌어요. 대연사님께서 진실한 회원, 진실한 소작인, 진실한 사람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범주를 펼쳐가고 있는 그 표현법이죠. 이 계문 내에는 이 계문 속에는 인생의 화와 복을 자유할 만한 권능이 있나니. 그러니까 계문 자체에 우리가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대들이 진실한 회원과 진실한 소작인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널리 30개를 다 말하지 않고도 30개면 전체를 말하지 않고도 이 보통부 10개에서 넉넉히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예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대들이 금년에도 소장료, 이때 소장료가 보통 3분작이라 해서 쉽게 말하면 한 3할 정도 돼요. 근데 이 3할이 큰 게 아니고 그 당대는 막 소작하면 5할씩 냈어요. 5할. 그러니까 그 정관평의 소장료는 굉장히 이렇게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분할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소장료를 갖춰 바쳤지만은 이 말은 이제 그 당대 표현인데 소장료를 냈다. 이 정도 보면 되죠. 내년쯤 되어서 만일 소장료를 내지 않고 이게 올해는 잘 냈는데 내년엔 또 안 내요. 그러면 무신용한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어 보통급 제10조. 이게 처음에 보통부 제10조가 뭐였냐면 신용업지 말며가 보통부 10조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계문 조정이 되면서 다시 이 신용업지 말며가 특신급 7조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당대에는 보통급 10조에 있기 때문에 대행사님께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보통급 10조에 범하여 보라. 그러면 반드시 노는 떨어질 것이며, 노는 이제 짓지 못했다는 거죠. 신용이 없으니까. 논이 떨어진 날은 진실한 소작인이 되기는 벌써 틀리지 아니하였는가. 이게 신용이 없으면, 그러니까 계속 계약 관계가 형성이 못 된다. 이게 현대적 개념으로 한다면 그 계약이 상호 이렇게 좋은 계약이 못 된다는 거죠. 계문을 지키는 이 신용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또는 주사는 뭐냐면 술집이에요. 청루는 기생집이에요. 술집이나 기생집에 방탕하여 제군의 가정을 불구하며 제군의 자신을 위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보통급 제4조. 이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불과음주 이렇게 했어요. 과음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과음을 하지 말라지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안 됐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로 내용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7조. 이게 7조는 뭐냐면 불종 유비례 가무서. 그러니까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이게 비례 예 아닌 그다음에 노래 부르고 무 춤추는 자리를 쫓아 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 놀지 말라. 이게 이 당대 때는 보통급에 있었는데 계문 조정이 되면서 특신급 10조로 이게 옮겨가요. 이것을 범하여 보라. 그리 되면 우리 회에서도 제군을 순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순수하고 이게 실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순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논도 주지 않을 것이요. 신용관계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계약이 안 된다는 거죠. 주었던 논도 환수할 생각이 날 것은 정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면 또 순실한 소작인이 못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계문을 안 지키면 이게 서로 소작관계, 그러니까 계약관계도 잘 안 된다. 또는 그뿐이랴. 제군이 만일 각자의 계문을 존중히 알지 아니하며 실행치 않는 동시에 결국 이게 출해. 여기서 출자가 뭐냐면 내조출 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불법연구회에서 이렇게 회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된다. 출해 처분을 당할 수도 있나니. 야, 대종사님 당대는요. 이 뭘 안 하면 출해를 시켜. 이렇게 우리는 요즘은 막 못 오냐고 막 안타까운데 이런 것을 못 하면 그냥 나가게 했어요. 참 대종사님 참 당당하십니다. 그리 되면 순실한 회원까지도 못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원인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원인을 생각하면 계문이 제군을 강압적으로 범하게 하여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계문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재군이 그 계문을 행하고 안 행하는 데서 유래됨이니 내가 계문을 행하고 못한 것 때문에 그게 됐다는 거죠. 알고 보면 재군이 재군을 순실한 회원도 만들고 순실한 소작인도 만들었나니라. 내가 했다는 거죠. 만일 재군이 혹 순실한 회원과 소작인이 못 되는 날이 있거든 그 어느 조용한 곳을 찾아서 재군의 뺨을 재군이 치며 무식한 나여 우치한 나여 나를 어찌 순실치 못하게 만들었는가 하고 부르짖어라. 대종사님 참 재밌어요. 이게 문학적 표현인데 자기 스스로 반성해라 이런 말 이렇게 재미있는 말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재군이요.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려니까 특별히 계문을 지킨다 생각지 말라. 그리고 공부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수행이죠. 우리가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계문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데 기준이 먼저 가 있지 않고 뭐냐? 공부는 안 하여도 설사 수행 안 한다고 해도 사람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대종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또는 사람으로서 재화 이게 막 재화를 입는다고 하잖아요. 화 안 좋은 거 재화 없이 행복스럽게 살려니까 행복하게 살려니까 불갑을 가히 이제 불갑을이라는 것은 가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마땅히 이런 뜻이잖아요. 불갑을 계문은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재화 뭔가 이렇게 재앙 같은 거 이렇게 안 좋은 거 이런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계문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꼭 수행을 잘하려고 계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만일 재군이 우리 공부를 않는다 하고 일시적 계문을 범하여보라. 이게 어느 때든지 계문을 한번 범하여보라 이거죠. 재군의 신상에 우리들 주변 일에 얼마만한 해독이 올 것인가. 계문을 범하고 보면은 해독이 오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다. 꼭 뭐 이걸 통해서 공부가 막 수행을 잘하려면 계문을 지킨다. 이것이 1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계문은 사람 치고서 안 지켜서는 인류 사회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계문을 안 지키고는 인류 사회를 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또는 우리의 계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널리 인류 사회의 계문으로 보아도 오견, 잘못된 견해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이 계문은 인류 사회의 계문이다. 이런 자신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종사주 말씀은 이제 이거 첫 달락이 끝나고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빈부 계급의 계문 실행 상황으로 말을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재군은 지금 비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길롱리에서 소작하시는 분들은 다 비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비난한 사람이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정관평 간척공사 한 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이었다는 게 여기도 드러납니다. 재군은 지금 비난한 사람이다. 비난하니까 물질의 자유가 없고, 물질의 자유가 없죠. 물질의 자유가 없으니까 물질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구애되어 유산계급, 이게 재산, 뭔가 생산을 할 수 있고 재산이 있는 유산계급과 같이 각종 각색의 계문에는 범하지 못한다. 유산계급하고 무산계급의 계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대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군이 현시, 지금 이때 우리의 논을 짓지 않는가? 그 논을 장구히 오랫동안 짓고자 하면 재군이 논에 대하여 신용 없는 짓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용 없으면 다음부터 계약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우니까 소작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우니까요. 또 소작인이 된 이상 순실한 소장이란 평판을 얻어 논이라도 더 얻어 벌기 위하여 자연 주사 청루 그러니까 술집이나 기생집 이게 청루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무산자 중에도 인도를 벗어나 사람이 밟아야 될 그 인도를 벗어나 아주 이게 사람이 아닌 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게 뭐 사람이 해야 될 짓을 막 막무가내로 막 해버린 사람 같아서는 제외하고 그래도 인도를 존중히 생각하고 그 인도 내에서 살 길을 찾으며 후사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여는 그리 과히 큰 계물을 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비난자들은요, 이 상황이 큰 계물을 범할 상황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유산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가 노동을 안 해도 돈이 있으면 막 돈이 벌어.
자본을 갖고 있으면 자본이 알아서 지가 나의 불신같이 막 돈을 벌어요. 그리고 뭔가 재산이 있는 이런 유산자는 물질의 자유가 있다. 물질의 자유가 있으므로 비난자를 대할 때 뭔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대할 때 자만이 나고 자만해요. 그리고 천한 자를 대할 때 자존이 일기 쉽다. 내가 더 목에 힘준다는 거죠. 뭔가 높은 채 한다는 거죠. 그는 이게 유산자, 그는 비난한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넓어지기 쉽다. 여기서 마음이 넓다는 것은 그냥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뒤에 대흥사님 이 설명이 나오면 너무 재밌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오고 명예도 사고 그런가요? 약간의 불량 행위가 있더라도 돈만 있으면 그만 씻어버린다. 이게 돈만 있으면 안 좋은 일을 해놓고도요 없던 일로 돼버리고 처벌도 면해요. 아니 뭐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몇십 년을 이렇게 하는데 돈이 있으면 그것도 다 법적으로 면제를 받아버린다는 거죠. 대운사에게 재미있는 말이 씻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또는 내 밥과 내 옷과 내 돈이 내 집에 많이 있으니 누구를 무서워할 것도 없으며 무서울 것이 없고 조금 내가 잘못한다고 어느 누구에게 생활의 공포감도 가질 것이 없다. 이게 유산자들은 이러한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력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혹 어떤 자는 오직 나는 자유다, 자재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황금이면 만능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또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가지지 않는다 하여도 살짝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무산자보다는 그 마음의 범위가 훨씬 크고 매사에 실행의 능력이 있으므로 계문에 범하기 훨씬 용이하다. 그러니까 유산자들이 계문에 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살생, 간음, 음주 등 일일이 들 것도 없이 범하기가 쉽다. 대중사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악도 제일 큰 악과 죄도 제일 큰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이 유산 계급과 권문 세가에 있다. 이야, 대종사님 정말. 자,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게 무산자들입니다. 그대들은 비관하지 말라. 이 세상을 물질로만 본다면 물질이 없는 재군으로서는 슬퍼도 하고 낙심도 하려니와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도와 비인도, 사람이 밟아야 될 길과 사람이 밟지 않아야 될 길, 아까 유산자들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밟지 않아야 될 길이죠. 그러니까 인도와 비인도가 있는 그 사이에 선과 악의 길을 찾아 선한 인도로 나아가는 것을 주체 삼아 본다면, 인도로 가야 될 길을 주체 삼아 본다면 물질이 없는 것이 도리어 선한 곳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일종의 자산이 될 것이다. 대중사님 평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재군, 여기서 재군들은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무산자들, 그러니까 소작인들이라든지 별로 이렇게 대중사님 주변에 가진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군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동시에 즐거워하고 그다음 즐거운 동시에 계문의 공덕을 알며 계문이 어떤 것이 공덕을 알아서 공덕을 아는 동시에 계문을 실행하여 내가 나를 위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내가 나를 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라고 하시니 참석한 회원들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화복, 화가 어떻게 생기고 화가 어떻게 오고 복이 어떻게 오는 그 근원을 안 것 같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이제 그 사업보고서에 이 내용이 실려 있어요. 이것이 계문을 지켜야 되는 실제 법문입니다. 정말 이 법문이 계문을 이해하는 가장 기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태산 대종사가 계문을 주신 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계문의 공덕을 알아 계문을 실행하는 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한번 종합해 보면요. 첫째, 수행을 하기 위해 특별히 계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문은 인도상 요법이라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이 밟아야 될 길을
가기 위해서 계문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둘째, 사람으로서 재앙과 이렇게 이제 재앙 같은 거죠. 재앙 없이 행복하게 살려 한다면 지키지 않고는 안 되는,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것이 바로 계문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계문을 지킨다는 거죠. 계문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개교 동기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셋째, 어느 때라도 계문을 범하고 보면 신상에 해독이 생길 것이니 우리의 계문은 사람이라면 안 지키고서는 인류사회로 나서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사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 계문이 인류사회에서 나서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계문만 볼 것이 아니라 널리 인류사회의 계문으로 대종사님의 이 계문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넷째, 계문은 가지지 못한 무산자들보다 가진 유산자들이 범하기 쉬우므로 어찌 보면 가진 자일수록 계문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소태산 대종사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계문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째, 이러한 계문의 공덕을 알아서 내가 나를 위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내가 나를 해하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계문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문은 자기를 가꾸는 방법이다. 이게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계문의 공덕과 그 실행되는 법은 소태산 대종사의 계문에 대한 1번 법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음강 수필로 시창 13년, 원기 13년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 계문의 공덕과 그 실행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